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신고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답을 드릴 수 네.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죠. 모른다고 이거는 말씀드린 게 말이 안 아니고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기사에서 이재명 대신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료 변론 마음껏 받아도 되겠군요.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 방지,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권익위의 정책 알리기 예산을 제가 좀 봤는데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경우엔 전임 위원장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패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국회 정무위에서 제가 취임 이전에 저희 해당 법률인 공공재산 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국회 지적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에서 국회 지적을 반성을 해서 관련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했고 그 결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홍보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도 홍보를 잘 하고 계시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익위 유튜브를 보면요. 권익위가 간다라는 콘텐츠가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부, 식약처 모두 기관장이 이름을 걸고 있거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의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스타 장관을 강조를 하시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기관의 평가를 할 때에 기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는지를 기관 홍보의 중요 평가 사유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 격려를 대통령께서 해주심이 주문하신 마땅하다 것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법무부 장관님,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같은 경우는 장관님 홍보 지적 같은 거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발언하거나 이런 걸 내는 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 홍보는 안 하고 있다는 답이 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질의한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더더욱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권익위도 이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홍보자료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패 경제범죄를 구체화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유튜브 홍보에 개인 홍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관 홍보를 했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네, 주십시오. 방금 말씀 제 질의에 대해서 주신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권익위에서 시행령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권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패 관련된 범위를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권익위 홍보 자료에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부패 범죄에 해당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부패의 범위를 넓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권익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021년 신년사를 봤더니요.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요. 이 김영란법에서의 김영란 이분은 제3대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가장 높은 공직자의 위반 사례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오늘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원희룡 장관님이나 많은 고위공직자들께서 권익위에 이 관련 사안들이 신고가 되거나 유권 해석을 처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또 여기에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료 변론 역시 당연히 청탁금지법에서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주에. 문제는 위원장님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에 친하면 무료 변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료 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김영란법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 누구나 지인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이거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변호사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있기 지금 때문에 그래서 저 질의합니다. 사안은 제가 변호사 시절에 민간인 신분 때에 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변호사로서 무료 변론을 한 경험이 많다. 이것을 자, 정무위의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 위원장님. 내용으로 저 답변을 기사를 드린 한번 겁니다. 보십시오. 자, 저 기사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이 논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인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아니었고요.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이 당시 아니었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그렇다면 기사가 네, 위원장님, 오해가 있게 그렇다면 기사가 이재명 전 작성된 걸로 대선 알고 후보의 무료 있습니다. 변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신고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네, 일입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라든지 또 청탁 금지를 위한 기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죠. 모른다고 이거는 말씀드린 게 말이 안 되는 아니고 겁니다. 그 지금도 부분에 논란이 관해서 계속되고 있지 저희들의 않습니까? 업무 범위가 직권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위원장님, 확정해야 된다는 만약에 말씀입니다. 저 기사에서 이재명 대신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료 변론 마음껏 받아도 되겠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원희룡 자,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렇다면은- 관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똑같이 구체적 자, 사실관계가 이재명 확인이 전 돼야 대선 후보의 답을 무료 드릴 수 변론 있다 사건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은 아직까지도
현안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 구체적 이것 자체가 조사를 굉장히 통해서 사실관계가 문제가 큽니다. 확정이 되지 그렇다면 않았기 권익위가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범죄에 답을 드릴 대해서 수밖에 어떤 없습니다. 총괄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그 발언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일고 그러면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떤 국회에서 코드 권익위에 답변이라는 직권조사권 논란이 클 권한을 수밖에 주시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저희들이 다음 직권으로 PPT 조사를 준비됐으면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정도 투명해진 것은 그간의 공익신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문제를 제보한 당직 사병이 제보했을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사병의 공익 제보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이 공익 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무려 68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68일이 걸렸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의원은 공익 신고자를 두고 철부지 온 산을 다 태워먹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를 넘어서 공익 제보자를 공범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 공익 신고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핵심 의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익위에 신고가 의뢰되었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를 신변에 위협을 가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공익 신고자를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실명까지 공개를 해서 신변에 위협을 가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원위원회 결정에는 위원장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소위원회와 권익위의 전원위원회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들의 드리고요.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에 권익위, 그때는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권익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을 사적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 하나 오해의 더 소지가 물어보죠.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위원장께서는 사태의 경우에는 그 권익위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공직자 윤석열 이해충돌 검찰총장이 방지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구체적 있다고 사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조사권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 내용 때문에 자, 위원장님, 이해충돌이 아니다 공직자 결정을 이해충돌 내렸다는 거 방지에 말씀드립니다. 대해서 홍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무려 3건의 중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을 해서 현재 법사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하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향해서 마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짓밟으려 하는 것, 이거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이죠. 우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의를. 아니 질의 내용을 제가 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국제법사위에서는 무려 3건의 중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해서 검찰과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이건 이해충돌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유권 해석이나 신고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